안녕하세요. 서울근보통내과 임용석입니다. 오늘은 내과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약의 흔한 그리고 매우 드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드문 거는 드물지만 매우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흔한 거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 드문 일은 과거 제가 전공의 시절 때 한번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인, 정확히는 육촌분께서 경험하셨던 내용을 각색해 본 내용입니다.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2018년도 3월부터 당뇨약을 복용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2달 뒤부터 설사와 소화불량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이야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당뇨약 부작용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약을 복용한 뒤 무려 2달이나 있다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플러스 피검사 등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2달이나 된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결국 원인은 알 수 없었고, 그때 검사만 약 1달가량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당뇨약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당뇨약을 중단했을 때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알게 돼서 대학병원에서 내분비내과 교수님께서 약 처방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적응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는 약은 2주 정도, 당뇨약을 복용하면 2주 정도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용량을 소량으로 복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적응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용을 권하셨습니다.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께서는 꼭 이 약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도 좋고 모든 당뇨 환자분한테서 1차적으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권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란 걸 알게 된 이후에도 약 1년 동안 부작용을 감당해 가면서 약을 복용했지만 결국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당뇨가 자체가 심한 편은 아니셨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당화혈색소 6.3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영어로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고 6.5 이상이 되면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당뇨약을 먹지 않고도 6.3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약을 중단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증례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당뇨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불량, 설사입니다. 대부분은 2주 정도면 적응이 되지만 육촌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처음에는 약 복용 2달간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가 2달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부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 쓰는 약이 1차적으로 많이 쓰는 약입니다. 메포민이라는 약이고 하얀색으로 알약이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약이고, 이 부분에 이상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화기계 부작용, 위장관계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설사, 구역, 구토, 복부팽만, 식욕부진, 소화불량, 변비, 복통은 이 약의 투여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꼭 이 부작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이며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용량 감소가 유용할 수 있다. 임상에서는 약 4% 정도,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위장관계 반응으로 이 약을 중지하였다. 4% 정도면 100명 중에 96명은 괜찮다는 얘기고 나머지 4분이 불편하시다는 얘기인데 제 6촌분 같은 경우는 이 4% 안에 들어서 약을 중단하였습니다. 때로는 적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저 같으면 다른 약을 보통 투여해서 약을 유지할 것을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진료 보시는 그리고 주치의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주치의분과 상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이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증례인데요. 제가 전공의 때 경험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심각한 당뇨 부작용이지만 이거는 반대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드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의사는 알고 있지만 실제 경험하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제 기억에 70대 남성이셨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숨이 가빠오고 약 12시간가량을 응급실에 방문한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적으면 4번에서 6번 정도 1년에 응급실을 방문하셨다는 거죠. 그날도 숨이 가빠오면서 응급실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약을 당뇨만 약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약, 그 다음에 숨이 가쁜 증상이 있어서 호흡기약, 그 다음에 당뇨약, 그 다음에 통증약 등등등 약만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한 뭉치입니다. 이렇게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약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었고 이번에도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응급실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보통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 진료를 먼저 보시고 이분 되게 호흡 양상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내과 전공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진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이 드시는 약 이만큼이 있는데 이걸 다 하나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당뇨약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당뇨약에서 말씀드린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혈액 검사에서 락틱 엑시드라는 수치가 매우 높아져 있었고 이것으로 인한 산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병력이 굉장히 특이했던 것은 항상 12시간가량을 두세 달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응급실에 방문하긴 하였지만 약의 종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약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볼 생각은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봤던 약의 이상 반응입니다. 이상 반응에 유산산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산산증, 영어로는 락틱 엑시도시스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50%가 치명적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발현 보고되는 매우 적다. 연간 환자 1000명당 약 0.03건, 굉장히 적고요. 치명적인 경우는 연간 1000명당 0.01건, 아무튼 매우 드문 부작용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이고 때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산산증의 시작은 때로는 구별이 어렵고 권태, 근육통, 호흡곤란으로 나타납니다. 호흡곤란으로 나타나는 가장 이유 혹은 과호흡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건 쉬운 내용은 아닌데 산증이 생략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보상하게 됩니다. 숨을 여러 번 쉬게 돼서 우리 몸에 있는 CO2를 줄이게 됨으로써 산증을 알칼리성으로 보상하여 중성 7.4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CO2를 과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과호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병 약 메포르민으로 인해서 락틱 엑시도시스, 유산산증이 생겼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과호흡이 나타나는 매우 드문 증례였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약에 대해서 흔한 부작용, 그리고 흔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중요하였던 것은 이것이 때로는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바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때로는 약을 먹고 한참 후에도 약 부작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문 부작용이지만 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드물지만 치명적이고 때때로는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먹는 약의 종류, 그리고 어떤 약을 먹는지, 오랫동안 드신 약이라고 하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